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절대 사수를 명령했던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의 본격적인 대공세를 두려워하는 러시아군이 이 크림반도의 핵심 기지들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주랭랑을 친 겁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29일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의 한 석유 저장고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가 임명한 흑해 반도의 항구 도시 세바스토폴시의 미하일 라즈보자예프 시장이 이날 텔레그램에 화재 사진 등을 올리고 그 원인으로 이 드론 공격을 지목했습니다. 화재 직후 최고 수준 경보인 레벨 4를 발령하고 18개 소방대를 진화 작업에 투입했다 그러면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지역 내 유류 공급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스통신이 이와 관련해서 2대의 드론이 석유 저장고를 덮쳤다 그러면서 약 2320제곱미터 정도를 덮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발표를 인용해서 이번 공격으로 총 용량 4만 톤의 석유 제품이 담긴 탱크 10개 이상이 파괴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폭격을 받은 석유 저장고에 이 비축된 연료량이 워낙 많아서 불길을 진압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현장 촬영 실시간 동영상들을 보면 시뻘건 화염이 솟구치는 동시에 검은 연기가 기둥을 이루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주변 하늘은 피어오른 연기로 덮여가지고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이번 크림반도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기습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퍼부은 직후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이 러시아군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보복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러시아는 전날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를 비롯한 드니프로, 또 크레멘추크, 폴타바, 미콜라이우 등 중남부 지역에 2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는 최소 26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2살배기 이하를 포함한 어린이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카스피해 상공의 폭격기를 통해서 장거리 순항 미사일 23발을 발사했으며 이 중 21발은 중간에 요격됐지만 2발이 건물을 강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우크라이나도 이 세바스토폴 공격에 대해서 그동안의 관리와는 다르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CNN은 미국 시간으로 29일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이번 세바스토폴 공격은 전날 이루어진 러시아의 무차별 공습에 대한 신의 보복이라 그러면서 이런 처벌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림반도 주민들은 가능하면 군사시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다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군사공격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번에 크림반도를 공격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상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가장 빨리 항복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 크림반도 점령이라는 방책이 거론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푸틴 대통령은 그야말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고 당장 러시아 국민들과 권력 엘리트층들로부터 전쟁 패배라는 오명이 붙으면서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 기간 동안에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전 크림반도에 대한 공격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통상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주장하는 것에 그쳤지만 러시아의 침략에 대응해서 이 어떠한 목표물도 타격할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공습을 당한 세바스토폴은 2014년 러시아가 합병한 크림반도 남서부의 항구 도시로 러시아의 주요 보급선으로 여겨지는 유일한 부동항이자 흑해 함대의 전초 기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점령지인 크림반도 북부의 핵심 기지에서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CNN은 미국 시간 27일 러시아군 기지가 있던 곳은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 국경과 가까운 메드베데우카 지역으로 상당수의 군용 차량이 이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실제 올해 1월 21일자 유럽연합 감시 위성 사진을 보면 군용 차량에 바퀴 자국이 찍혀 있고 2월 11일자 상업 위성인 막사가 찍은 사진에는 탱크나 대포를 포함해서 수십 대의 장갑차가 포착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 달여 뒤인 3월 27일자 사진에서는 대부분의 군용 차량이 기지에서 사라진 것으로 관찰됐다는 겁니다. CNN이 이에 대해서 러시아가 군사 장비를 이전한 배경이나 위치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반격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 2월 11일부터 16일 이 막사의 위성 사진을 보면 메드베데우카 주변으로 겹겹의 참호망과 용의 이빨로 불리는 콘크리트 장벽 등 이 대규모 방어 구조물이 눈에 띕니다. 러시아 측이 임명한 세르게이 악셔노프 크림반도 행정부 수반도 지난 4월 11일 크림반도의 접경 지역에 방어선을 구축한 건 정확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 그러면서 이 방어망이 의도한 목적에 반드시 사용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는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악셔노프의 이 같은 발언을 토대로 이 메드베데우카 기지 철수도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앞선 방어작전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CNN은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봄철 대공세의 핵심 표적이 이 크림반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거론된 바 있습니다.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묘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미국 유럽 사령관이었던 벤 하지스 중장은 지난 4월 21일 영국의 텔레그래프에 기고한 글에서 일부 서방의 정치인들이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지만 이는 거짓 평화를 추구하는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주장은 군사 지도를 잘못 읽거나 군사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벤 하지스는 이어서 올 여름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되찾는 것은 러시아를 붕괴시키는 가장 현명한 판단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어떠한 정치적 교회변도 크림반도가 갖는 정치적 중요성, 곧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지형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벤 하지스는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군 수백 명을 사살한다 해도 전쟁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지만 크림반도의 러시아 해군 기지인 세바스토폴을 장악할 수만 있다면 역사의 흐름을 뒤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전쟁을 적응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벤 하지스는 러시아인들조차 이젠 크림반도를 방어할 의지를 잃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은 러시아인들의 생각 자체가 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푸틴의 압제적 통치에 맞섰던 알렉세이 나발리조차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크림반도를 합병할 자격이 있다라고 믿었지만 푸틴의 침공 실패로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월 한 반체제 인사는 이 러시아 개혁의 비전을 성명으로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1991년 체제로 되돌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크림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푸틴이 크림반도를 무력 침공해서 러시아 영토로 선언했을 당시는 군사적 충돌 자체가 없는 무혈 입성이라서 러시아인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았지만 지금은 크림반도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인들의 생명까지 위태로워지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소위 말하는 신성한 애착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봄철 대공세는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바그너 그룹의 에브거니 프리고진조차도 두려워할 정도입니다. CNN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 조약국 그러니까 나토의 사무총장이 동맹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전투 차량 가운데 98%를 현지에 인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1,550대 이상의 장갑차와 탱크 230대, 엄청난 양의 탄약 등을 지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 재탈환에 나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봄철 대공세의 준비는 사실상 마무리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언제 어느 지역을 중점적으로 목표 지역으로 삼을지 결정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군의 세바스토폴 공습은 이번 봄철 대공세의 핵심 타겟이 어디인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1차적으로 유류 탱크를 폭파했다는 것은 후방 지원 체계 파괴의 첫 수라는 점에서 이 크림반도를 직접적으로 향하겠다는 우크라이나의 의도가 읽혀진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과가 기대됩니다. 와이타임 정제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